여섯 번째,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한 이후에 곧바로 CCTV나 여러가지 관련 증거 확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 사기나 배임, 횡령 이런 사건들은 그렇게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간이나 중강간처럼 이런 성범죄의 사건에서는 경찰들이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경찰은 피고 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많이 합니다. 자, 여덟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고소를 당한 남자는 사건 초반에 스스로 반박 증거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자기가 못 찾으면 경찰이 그 반박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홉 번째, 경찰이 검찰에다가 사건을 송치하는 속도가 다른 사건보다 매우 빠릅니다. 제가 산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 당하고 4, 5일 만에 혐의 있다고 보고 검찰에다 송치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은 피해자의 말이 신뢰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증거 조사를 해서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열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 방어에 필요한 증거가 급속하게 사라집니다. 중강간 사건의 해결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중강간 사건의 해결 포인트는 72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시간을 넘겨서 형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그만큼 자기 방어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중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능하면 24시간 내에, 적어도 72시간 내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서 자기가 방어에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판에 넘겨져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중강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사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형사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한테 필요한 반박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제가 중강간 사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